뭐냐면 딱 여기 즉시삼각의제라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 세법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구가 뭐죠? 그죠? 의제, 간주. 그죠? 해석하면 단기에 즉시에 감가상각한 건 아니에요. 즉시삼각이 즉시 감가상각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 즉시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볼게. 뭔 개소리지? 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됐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 즉시삼각의제 원래 다 설명하면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용까지만 설명하기, 시험용까지만. 됐죠? 예전엔 다 했거든요. 막 지식 뽐내려고. 그랬더니 지식을 뽐내려고 설명하니까 나가셔, 다.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조새끼는 저예요. 그래서 막 수강내 조새끼 혼자 뭐 이상한 거 한다고? 진도를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다 삭제해버렸어요. 몇 개 시험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거. 자, 보시죠. 자, 즉시삼각의제의 필요성. 206페이지 맞나? 207페이지는 죄송해요. 제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좀 누락했나봐요.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207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참. 페이지 고쳐서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내일 뭔가 좀. 207페이지네, 207페이지. 자, 일단 왜 즉시삼각의제라는 걸 해야 되는지 설명. 당연히 필요하니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여기. 자, X 1년도, 올해 연도. 자,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라고 가정할게요. 회사가 1월 1일 날 비품을 1,000원, 비품을 1,000원 주고 샀다라는 분계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회계에서 이제 우리 세무 1급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단기 중에 취득하면 뭐 해야 되죠? 단기 중에 취득하면 감가상각에서. 그렇죠. 월할상각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 워낙 들어보셨죠? 월할상각.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재무회계에서는요. 내가 도중에 6개월 사용하고 처분한 거예요. 그럼 6개월치 감가상각도 또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올해 7월 1일 날 감가상각 자산을 판 거예요. 그러면 올해 6개월 쓰고 팔았죠. 그럼 6개월 감가상각하고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누계 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여기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할 거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문제 씨앗이에요. 뭐냐면, 회사가 이번에 그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한 거예요.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래서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하면 비품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차변에. 7월 1일 날 비품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수선비라고 적은 거예요, 비용으로. 이렇게. 왜 그랬는지 묻지 마시고, 여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제 12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세무조정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장부는 비용 잡았죠? 근데 세법은 자산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했을 거예요. 요건 바로 되시겠죠? 자산 늘려, 비용 아냐? 이렇게, 올해.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12월 31일 날, 회사는 장부에 비품이 1,000원 있잖아요. 맞죠? 1,000원 있으니까 회사는 비품에 대해서 1,000원 나누기 5 해가지고 그냥 200원의 감가상각 올해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세법은 자산이 얼마야 될까요? 세법상 취득가액. 세법상 취득가액은 1,000원에다가 100원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취득가액이 1,100원입니다. 1,100원? 1,000원이 아니라 되시겠어요? 이거 비품 잡아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누기 5. 나누기 5인데 세법은 듣고 버리세요. 세법은 모든 걸 삼각률로 표현해요. 나누기 5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0.2라고 돼 있어서 0.2라 적은 거예요. 나누기 5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12분의 10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실게요. 이게 회계래, 회계. 자, 회계는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회계래요. 그럼 만약에 회계에서는 요거 여러분들 비품 잡았겠죠. 회계에서는요. 맞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는 뭐냐면 제대로 감가상각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1월 1일이니까 12개월 다 썼죠. 12개월 상각하는 게 맞아요. 1,000원은 맞죠? 하지만 이 100원 어떻게 돼요? 자본주축 7월 1일 했잖아요. 그럼 얘는 6개월에 대한 상각하라라는 거 100원을.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죠? 재무회계 때 나옵니다. 물론 잘 내는 편 아니지만 이건 회계용. 근데 세법은 그냥 단기 중에 자본 지출하면 그냥 취득 원가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죠? 세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얘도 그냥 요때 한 걸로 봐요. 그냥 취득 원가하고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회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 다시 세법 돌아갈게요. 지우고. 자,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1,100원 가지고 해야 되겠죠?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는 빼기 0 생략.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가 220이 돼요. 그럼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미달이죠? 세법상 한도는 220인데 회사는 상각을 200이거든요. 맞죠? 그럼 한도 미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시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장부는 비품을 1,000 잡았죠. 근데 세법상 비품은 1,1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상, 그리고 아까 우리 송금불사님 유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럼 세법상 송금은 얼마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1,100원이요? 1,100원. 1,100원? 근데 회사는 깔 때 총 1,000원 까겠죠? 세법은 1,100원 깔 수 있는데. 그죠? 보실게요. 자, 그러면 장부에서는 정식으로 감가상각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1,000원 나누기 오니까 계속 200원씩 감가상각 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래서 총 1,000원의 비용을 적었고요. 5년 동안. 근데 세법상 한도는 계속 220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1,100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한도는 220. 그러면 세법상 송금될 금액은 1,100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지금 전부 다 한도 미달이 뜨죠? 20원씩. 맞죠? 그럼 얘가 우리가 자산을 끝까지 사용했으니까 둘 다 비품이 0 됐죠? 그러면 얘가 추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아니, 차이가 났던 자산이 비품이 유보가 됐잖아요, 유보. 세법이 많잖아요. 그랬다가 이게 여러분들 비용 처리했다는 감가상각 자산을 깠다라는 표현도 맞는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은 장부는 1,000 다 깠으니까 0 됐죠. X5년도 다 까면. 세법도 다 깠으니까 0 되죠. 이해되세요? 아니, 여러분들 세법도 다 220 한도라고 하면 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게 세법도 1,100원이 여러분 다 자산 다 까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다 까였어요. 자, 다 까였는데 이거 전부 다 한도 미달이죠. 그럼 우리가 얘가 만약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면 아까 한도 미달액 범위 내 송금 추인됐죠? 맞죠? 근데 얘는 한도 초과예요? 아니면 한도 초과 아니에요? 한도 초과 아니에요. 뭐냐면 얘였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뭐였냐면 자산 잡아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취득 원가 얘쪽의 유보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시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돼야 한도 미달액에서 여러분 송금 추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다 한도 미달이고 얘는 상각부인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분명히 다 깠거든요. 다 깠는데 유보가 요 송금불산이 추인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산을 깠으면 여러분 이 자산이 차익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추인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됐죠. 이런 요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인지는 대략 느낌만 잡으시면 느낌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세법은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될 걸 비용 잡았죠. 맞죠? 얘를 이렇게 해석해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산을 다 썼는데 유보 추인이 안 되잖아요. 송금불산이 막 살아있죠.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법은 이렇게 봐요. 이걸 회사가 이렇게 분계 끄는 걸 세법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화살표로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일단 비품 잡았다. 넌 비품 잡은 거야. 그러니까 세법은 회사가 이렇게 분계 끄는 걸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뭐냐면 너 비품 잡았다. 넌 잡았어 일단. 잡았다가 그 비품을 즉시에 없애면서 비용 처리한 걸로 볼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랑 분계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어차피 비품 없어지면 여러분들 수선비 현금 남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볼까요? 아까 뭐랬어요? 세법은 감가상각의 본질은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게 핵심이라면서요. 맞죠?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가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바뀌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 보시면 우리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을 직접 까요? 감가상각 누계로 까요? 그래서 감누로 까죠. 실제로 좀 이따 수정하겠지만 얘는 감누 이렇게 돼요. 간접법이에요. 세법도.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장부하고 세법의 차이가 나는데 선생님? 여기는 수선비인데 여긴 감가상각비고요. 여기는 현금인데 여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다르지 않나요? 네, 증명할 게 같아요. 결론은.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자, 장부. 자, 보세요. 여러분 장부의 재무상태표란 뜻이에요. 자, 장부상 비품의 장부금액 얼마예요? 비품의 장부금액. 비품의 장부금액 800원이지 않나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까지 뺀 걸 장부금액이라 그러잖아요. 장부는 비품 1,000원, 누계 200원. 800원이죠, 800원. 장부금액. 이해되세요? 그쵸? 이건 취득 원가고 장부금액은 누계까지 뺀 걸 장부금액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IS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300이죠. 우리 법인세는 계정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비용 300, 수선비 100, 감가상각비 200. 했죠? 그래서 비용 300. 되세요? 이렇게. 자, 이제 세법이요. 자, 그럼 세법상 비품의 장부금액을 눈으로 확인할게요. 그럼 세법은 일단 자산 잡은 걸로 보죠. 그럼 세법상 비품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으로 보는 거예요. 응? 1,100원. 1,000원에 여기 비품 잡은 걸로 보니까.
근데 대신에 세법은 감가상각 누계액도 잡은 걸로 보죠. 100. 되세요? 그럼 세법상 감누는 얼마예요? 200에 100 더 잡은 것으로 보니까 300. 네, 그럼 장부금액 800이에요, 여전히.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100 비품 더 있고 감가상각 누계 100 더 있고. 이렇게 돼서 가면 자, 그 다음에 IS. IS라면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한 것으로 보죠. 이렇게 해석한다면서요, 여러분들.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최종적인 결론은 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개정 과목 우리 여태까지 법인세 하면서 개정 과목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회계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회계적 마인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 세법상 손익계산서는 감가상각비가 300인 거죠. 장부는 수선비가 100, 감가상각비가 200이지만 세법은 얘를 감가상각비로 봐요. 맞죠? 그럼 어차피 둘 다 비용은 300은 똑같아요. 되시겠어요? 누계획? 요거. 장부상 누계획은 200 적었죠? 근데 세법은 요거 감가상각 자산 비품을 잡았어요. 잡자마자 비품을 우리가 까는데 우리가 깔 때 비품을 직접 안 까죠.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획을 사용해서 까야 되잖아요. 맞죠? 세법 원래 비품을 잡았다가 그 비품을 없애는데 우리가 없앨 때는 감가상각 누계획을 사용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은 장부에서 200 처리한 걸 감가상각 누계획 100 잡은 것으로 보니까 200에 100 더한 30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 표정을 제가 많이 익숙해요. 여기 하면서. 저게 뭐지? 좀 이따 이제 문제 해결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이죠? 세법상 비품은 1100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그러면 이제 300이 되는 거예요. 300. 얘를 얘처럼 보니까 그래서 일단 즉시상각 의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로는 회사가 자산 잡아야 되는데 자산 안 잡고 비용했죠. 실제로는 우리 의제는 실제는 그거지만 세법에서 다른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안 잡고 비용한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 잡자마자 그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생각할게.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예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았다가 즉시에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의제 상각할게. 자,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볼게요. 보시면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 알아줘도. 자, 보시면 일단 차이점은 없죠. 장부금액하고 비용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세법 입장에서는 장부가 비품을 1,000원이 아니라 1,100원 잡은 것으로 보겠죠. 되세요? 이렇게? 그리고 올해 연도에 감가상각을 200 한 걸로 봐요? 300 한 걸로 봐요? 아까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서요.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것을 보겠다라면서요. 그럼 비품은 1,100이 되고 감가상각비는 300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 예. 그래서 이거 1,100. 그 여기 상각한 걸로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 100. 되세요? 그러면 총 올해 감가상각을 300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취득가액의 유보는 없겠죠. 1,100 잡은 것으로 보니까. 취득원가를 안 되시면 오늘 빨리 동영상 올릴게요. 처음일 때 원래 좀 힘들어요. 여기가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즉시상각 의제 입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오는 용도까지만 설명. 했죠. 자, 그럼 이제 한도가 220이죠. 세법상 한도는 220인데 얘랑 비교할 건 이제 감가상각비는 200이에요, 300이에요, 올해 연도에. 300이에요, 300. 그러면 한도 초과가 80 나와요. 맞죠? 올해 300 잡은 거서 보니까 회사가. 근데 세법은 한도 22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송금, 뭐야? 송금, 불산입, 이제 상각 부인액이죠. 한도보다 80 더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되세요? 이렇게. 자, 이제 X2, 이건 X1년도에 이렇게 한 걸 보는 거고 X2년도부터는 이 짓을 안 했어, 회사가. 그럼 X2년도부터 이제 뭐가 떠요, 계속? 한도 미달이 20 뜨지 않나요? 맞죠? 그럼 한도 미달이 뜨면 세무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이? 없는데 X2년도 입장, S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X1년이 과거잖아요. 그럼 과거에 삼각부인액이 있죠? 있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20씩 추인.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없어졌죠? 그럼 자산을 다 썼으니까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송금불산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삼각의제. 정확하게는 뭔지 정확하게는 이해하시는 거 좀 힘들긴 해요. 여기가 원래 어려우니까. 힘들지만 아까 그 문제점을 해결했죠. 자산을 끝까지 다 사용했는데 송금불산입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암기 좀. 이건 암기해야 나중에 감가상각비 제가 나중에 추인하거나 한도 그걸 해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까 그 접대비처럼.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분, 이해를 하셔야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럼 나중에 제가 감가상각비 할 때 즉시상각의제 무조건 거의 낸다고 보시면 돼요. 내는데 한도 설명해 주세요를 많이 진짜 들어요. 맞죠? 근데 즉시상각의제 할 때 한도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즉시상각의제가 어떻게 회사의 회계 처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암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해드려요. 그래서 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분도 써놨어요. 뭐냐면 즉시상각의제만큼 세법상 취득원가가 더 있어요. 왜냐면 자산 잡은 걸로 보니까. 그래서 어디 있냐면 교재 207페이지. 자, 교재 207페이지 보시면 그 가로 3번 즉시상각의제 보이세요? 거기 아래 혹시 표 있죠? 표. 표 아래 여기 효과 보이세요? 효과? 효과 보이시죠? 그 효과가 뭐냐면 즉시상각의제의 세법상 효과 그 말이에요. 자, 밑줄 좀 1번에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저자분은 세무를 세법을 세무라고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회사가 감가 취득 원가를 더 잡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요것만큼을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니까 되세요? 그리고 아래 3번 추가, 3번 추가. 2번 아래에다가 3 해주시고 207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특례 위에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다 2번 아래에다 3 해가지고 점. 거기다 적어주세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이거를 좀 빠뜨리셨어요.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액법이 어려울까요? 정률법이 어려울까요? 시험에 나오면. 정률법이 어려워요. 왜냐면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까지 고려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액법은 감도 고려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근데 정률법 그 나왔을 때 제가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도 증가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5시 1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10분 쉴게요, 여러분들.